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탓에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은 다시 올여름 지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 전남, 광주 등 곳곳에서 38도를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이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 발령이 됐는데요. 현재 기온 어떻습니까? 네, 오후 3시 반 기준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서울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지역별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보면 서울 구로 39도, 강남 38.7도, 강서 38.3도 등 한강 남쪽 지역이 뜨겁습니다. 전남, 광주는 어제 39도에 육박해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38도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과 전북 전주 등에도 추가로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강타하고 있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하늘은 맑아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에는 오전이 나쁨 수준이라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남권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건 뜨거운 동풍 때문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태풍 돌핀이 한반도로 가까이와 동풍은 더 거세집니다. 여기에다 열대 수증기까지 몰려와서 서쪽 지역은 앞으로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네, 앞서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되고 검사는 보안 수사를 포함해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표적 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보고 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보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 장특 공제를 축소하면서 이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세 부담에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에서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섭 기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부담이 커진 서울 강남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다주택자와 비거주, 초고가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놓고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세제 개편안 이후 급매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이라 소득이 없어 보유세 부담이 커졌는데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 파는 것도 여의치 않다며 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셈법이 복잡해진 강남권 고령자들은 평생 살아온 주택에서 나가라는 것이라며 분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금 흐름이 좋은 강남 집주인들의 버티기 흐름도 감지됩니다. 강남권은 당장 매도에 나서지는 않으나 실거주 전환을 고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강 벨트는 시가 20억에서 30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 이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 세제 개편은 다주택과 함께 강남의 똘똘한 한 채까지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 규제 대상이 기존 다주택자 중심에서 초고가 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45억부터는 내년에 종부세 과세 표준세율이 1.5%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오르고 내후년인 2028년엔 2.0%로 0.7%포인트 인상됩니다.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율 인상폭이 더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40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는 6만 8천여 채로 78%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시가 32억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절세를 위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가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 32억 원 이하 주택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시가 32억 원 이하 아파트,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에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퇴로도 마련한 만큼 시가 40억 원대 이상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매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연쇄 이동하게 돼 전월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이란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When we talk, we say we're talking. If we're not talking, when you ask me, no, we're not talking, I'll say it. But we are talking right now, we're talking, and we're talking at the request of Iran.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ما الا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نداریم. مذاکرات با عمان هست. متمرکز بر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کوریدور دوم رو به هیچ وجه ما اجازه نمیدیم. در تنگه هرمز کوریدور دوم باز بشه. حتی اگر ناو هم بیارن ناوشو میزنیم. 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미군의 무기고가 비어가면서 미국 안보 전선에 전례 없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넘게 증발하고 주력 전투기 대수마저 법정 하한선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미군의 실제 전력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동원한 이란과의 소모전을 치르며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방공망의 고갈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 결과 패트리엇과 사드 등 핵심 요격 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수개월 만에 소진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쇠퇴한 방산 생산 라인 탓에 소진된 미사일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채워 넣는 데만 최소 3년에서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뜻 단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요격 미사일의 심각한 고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s has many of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미군 유럽 사령부는 전력이 중동에 쏠려 러시아 견제와 미 본토 방어가 위협받고 있다며 펜타곤에 비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중동과 유럽 양쪽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무기가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공군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는 미 공군의 전투기 보유량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작고 노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구형 2대가 퇴역할 때 신형은 한 대만 들어오는 구조 탓에 주력 전투기 대수는 법정 하한선인 1145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27 회계년도 신규 구매 물량도 62대에 그쳐 오는 2028년엔 미 공군 전력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핵탄두 1000개를 목표로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미국의 방위 산업은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당장 전쟁이 나도 무기 생산을 단기간에 늘릴 확장 능력을 잃었습니다. 동맹국은 물론 본토 방어마저 위태로워진 초강대국의 빈 무기고가 글로벌 안보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